KBO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LG 트윈스의 아시아 쿼터 이 교체될 뻔하다 엎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선수가 존 케네디 선수가 또 영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기사는 썼지만 오카다 선수 영입을 시도했다가 KBO의 규정 검토 미흡으로 이제 불발됐고 KBO는 이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자신의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양 구단에 사과를 전달했는데 저도 그때 통화를 그 관계자분이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끝인가요? 그랬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선수 개인에게도 아주 큰 타격이고. 그럼요. 왜냐면 모든 과정 자체를 다 끝마치고 발표만 앞둔 상황에서 유권 해석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한 건 아니지만 제가 텍스트로 봤을 땐 LG 트윈스가 약 세 번의 네.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책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명확한 지금은 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대해서. 미스가 있으면 이게 관용의 영역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내부 검토를 정비를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그 선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력에도 아주 크나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장성호 의원이 더 강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저는 뭐 네. 거의 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확고한 어떤 그 자기 지식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긴 가요. 이게 오카다 선수가 이제 울산 웨일즈에서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울산 웨일즈가 올해 이제 창단이 된 팀입니다. 그런데다가 처음 접해보는 어떤 업무란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울산에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담당자분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윗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울산 웨일즈가 뭐 창단이 오래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한다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되지만 이런 상황들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변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이 상황이 정확하게 맞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저는 이 큰일을 또 치르는 데 있어서 분란을 좀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그 규약이나 규정을 머릿속에 1부터 10까지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한 번 문의가 와서 한 번 결정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3번 정도면 뭐 장성희 의원 하신 대로 협의체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정관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규약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관을 보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런 정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강하게 뭐 법률 규정 검토해서 내부 어떤를 전면 개편 뭐 하는 강한 또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이슈가 나서 예, 그러니까 양도의 영역이지 이게 외국인 선수 영역이 아니잖아요. 7월 31일까지. 근데 이게 사실 맞아요. 머릿속에 또 없다면 그걸 다시 공부를 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예, 이건 미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그렇죠. KBO에서 맞아요. 네. 네. 그 저희 지금 담당 PD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저 이제 그날 이제 그 발표하나 오카다 선수 발표를 앞두고 일가스포츠에서 단독으로 해서 이제 팀은 소개가 안 됐지만 오카다 선수가 이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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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리그에 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보니까 LG밖에 없었어요. LG였고 또 양쪽으로 다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맞고 보도 자료까지 이미 다 써놓은 상황에서 게시물에 오카다 선수 LG행 이거 올릴까요?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하지 말죠. 내가 이제 그 기억나시죠, 피디님? 네, 하지 말죠 하고 안 했는데 12시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기사 써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안 되고 양쪽에 물어보니까 계속 좀만 기다려달라. 아니 왜 기다려야 돼요? 뭐 메디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정말 좀만 기다려달라.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후 4시 넘어서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가장 큰 피해는 오카다 선수죠. 그럼요. 네. 치명적 뭐 개인 기회 박탈인데. 네, 그리고 네. 이미 또 잠실까지 왔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수들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제 울산에서 야구를 하던 환경에서 잠실 야구장과 잠실의 시스템 보면서 얼마나 그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이거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선수가 가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KBO에서도 뭐 그 담당자의 어떤 징계를 한다고는 하는데 뭐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만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더 깜짝 놀랐던 거는, 저는 그냥 이제 이건 아시아 커튼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LG에. 뭐 웨스 선수가 이제 회복되지 않는 한 LG의 아시아 그 카드는 커터 못 쓸 거다.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틀 후부터 존 케네디 선수 그 소문이 불거졌었죠. 이런 일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저도 이제 단장 시절에 물론 이제 담당 부서 상시 업무를 하는 이제 부서의 또 업무잖아요. 뭐 그걸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고. 네. 근데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완전, 행정처리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글쎄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야,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이제 비자가 받으려면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받기는 좀 어려운 비자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E6 비자인가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 뭐 영사관이나 이런 데 제외 공간 이런 데 가서 비자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증 그걸 받아야 되는, 그 넘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네, 네. 그런데 서울권, 수도권이나 서울팀 선수 그 팀들은 더 오래 걸리고 지방이 오히려 빨랐잖아요. NC 다이노스도 뭐 블레인크림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입단까지 마무리를 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LG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해서 너무 이게 궁금해서 여러 루트로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뭐 처음엔 제3국이라고 했다가 제가 또 다른 들은 거는 호주 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일단 호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근데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출입국관리소와 KBO가 뭐 좀 뭔가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사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가능은 했겠다. 이게 아마 네. 예술 흥행 비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취업 비자가 정확한 명칭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물리적인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뛰어넘는 행정 처리예요. 네. 일본은 네. 안 갔다 그랬어요. 제가 들은 내용은 오카다 선수 비자 때문에 일본은 안 가고요. 제3국이라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곳은 호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는 또 한국과도 뭐 그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호주에서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관리소에서의 사증, 이거는 LG의 국제팀의 그 노력도 있지만 KBO도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 미안한 마음을. 당연히 도와줘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LG 관계자분께 그러면 KBO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이 외국인 등록 관련해서 좀 며칠 더 유예를 해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나죠. 정관을 건드리는 네, 건 그렇게 안 돼요. 맞아요. 정관을 건드리고 그렇게 안 되면 되고. 타 구단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또 이게 이 사례가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당연하죠.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그건 했습니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 네, 오카다 선수가 이제 사실 이적료가 35,000불이었고 연봉이 25,00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다 없어지고 존 케네디 선수를 총액 2만 달러에 계약을 한 거예요. 자투자타 선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단에서 양경학 감독한테 오카다 선수 영입이 무산되면서 자완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 데리고 와야지. 빨리 진짜 일단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수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불펜에요. 그렇죠. 무조건 그럼 너무 고맙겠다라고 해서 정말 신속하게 영입 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이제 WBC를 보신 분들은 네. 알고 계실 거예요. 큰 키의 좌완에 크로스로 들어오면서 딥 세션이 굉장히 짧고 팔의 각도가 약간 그 좌타자들이 치기 애매한 네.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제 갖고 있는 투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선발이 왔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더 강력한 불펜 투수가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투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LG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즌 마무리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각 팀의 또 주축 좌타자들을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는 이 선수는 좀 길게 쓰는 것보다는 진짜 좌타자, 그러니까 각 팀의 강한 좌타자들에게 딱 맞춰서 쓰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오히려 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스페셜리스트로 네. 그런 느낌이 생각하죠.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선수는. 네. 혹시 WBC 저는 기억나세요? 봤어요. 네네. 그 케네디 선수 WBC 때 일본전에 던졌던 걸 제 기억이 살짝 나는데 네네.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그러니까 평이한 투구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데서 던지기 때문에 길게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발 유형은 아닌 것 같고 네, 짧게 쓰면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아, 네. 두산에서 왜 테스트했다가 보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이거는 김원형 감독이 그 아시아 쿼터 선수를 불펜보다는 선발을 원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입이 불발이 됐어요. 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두 분 기억하시겠죠? 아시아 쿼터 선수 보류권 있다 없다. 우리 전- 공부를 더 하고 말씀드리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BO 문의한 결과 아시아 쿼터 선수 보류권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 외국인 선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잘못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 이 경기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16일 SSG와 LG 경기였는데 이제 아빌라와 카라스코 이제 폼 좋은 두 선발 투수의 맞대결이라서 봤는데 두 분 다 이거 혹시 체크하셨어요? 네, 네. 저는 하이라이트는 봤어요. 하이라이트 보셨어요? 예. 네. 와, 근데 정말 3회부터 카라스코 확 떨어지더라고요. 스피드가. 네.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 카라스코 선수의 프로필은 검증이 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나이 때문에 물음표를 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저 속도 저하가 꼭 나이 때문일까? 뭐 이런 만약에 저게 진짜 나이 때문에 그렇다면 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맞아 나갔던 이유를 그 구속으로 말할 거냐 하면 저는 맞아요. 저게 위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타자들한테는 그렇죠. 먹잇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스피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휘는 것도 밋밋해지고 보니- 떨어지는 오래- 것도 밋밋해지고. 그렇죠.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뭐 LG가 지금 바라는 건 저게 이제 일시적인 그다음에 주 2회 등판이라는 그렇죠. 그게 점을, 가장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감안하고 볼 건지. 네. 뭐 지금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네. 네. 뭐 지금 어디 뭐 대안이 없어요.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음 경기는 이제 5일 쉬고 나오니까. 네네. 그걸 또 봐야 돼요. 다음 경기 이제 등판해서 카라스코가 스피드가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만큼 나온다고 한다면 확실히 4일 쉬고 등판이 부담이 됐던 거죠. 네. 그렇게 아마 데이터 쪽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연기혁 감독이 굉장히 이 카라스코 선수의 투구수나 등판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퍼펙트도 막았던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의 이 환경 변화와 나이와 또 올 시즌 어떤 그동안 활약했던 이닝수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그동안 퓨처스리그에서 절치부심했던 하나의 김서현 선수와 정우주 선수가 18일부터 내일이죠. 1군 선수단에 복귀해서 경기에 나섭니다. 김경문 감독이 지난 16일 삼성전도 그랬고 11일 경기 때도 이 두 선수의 이제 콜업 계획을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두 선수는 퓨처스리그가 지금 울산 지금 원정 경기 오늘 7시 경기거든요. 네, 울산 원정 경기 중인 터라서 울산에 있다가 16일 대전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불펜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반기 불펜 평균 자책점이 6.37로 9위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두 선수를 결국 이제 불러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 시즌 12경기에 나와서 평균 자책점 12.38로 부진을 했다가 5월 13일 1군에서 말소가 됐어요. 사실 왔다 갔다 했었죠. 예, 이전에는.
5월 13일 재말소가 돼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퓨처스에 있었던 거고,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좋지 않아서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해서 7월 7일 등판을 마지막으로 1군에서 말소가 됐는데, 우리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어깨에 미세한 불편감이 있어서 회복에 집중한다고 들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등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지금 최근에 퓨처스리그 경기 좀 한 번만 체크해달라고. 예, 정민철 의원요. 김소연 선수는 네. 그 공을 쥔 팔의 그 궤적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팔스윙. 네, 팔스윙을. 네. 그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 제구가 완벽해졌냐? 그건 물음표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실점 여부를 떠나서. 네. 네. 그리고 속도도 우리가 아는 김서현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속은 좀 떨어졌어요. 냉철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김서현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스피드냐? 저는 아직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우주 선수는 사실 메카닉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우리가 이제 늘 정우주 선수는 그 마인드, 멘탈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국 탄착권 일관성인데, 글쎄요, 이 두 선수가 아프거나 극부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올렸겠죠. 이대진 감독의 보고를 김경문 감독이 받았을 테고. 근데요, 이 하나글스가 이제 드라마를 쓰려면 너무 가혹한 현실인데, 40경기 남은 이 시점에 이 두 선수가 정말 작년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 숙제가 네.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하나이글스는 벼랑 끝에 있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기아전이죠. 기아 LG 이 네. 점이, 이 6연전이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장성호 의원요. 글쎄요. 저는 뭐 두 선수의 복귀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오히려. 생각이 사실 들고, 네. 지금 6경기 차이란 말이죠. 5위하고 6위 차이가. 근데 남아있는 경기는 40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거의 승률을 뭐 7할 5분 8할에 가까운 승률을 올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김경문 감독이 선택을 한 부분은 뭐 구원진이 흔들려서 뭐 선택을 한 것도 있을 거지만, 퓨처스 일단 성적이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뭐 김서현 선수는 이제 일본에 다녀온 상황에서 지금 뭐 이의리 선수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서현 선수도 사실 뭐 능력치로 보면 뭐 절대 뭐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단기 유학을 갔다 온 부분을 과연 슬기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 같고, 네. 정우주 선수는 내려가기 전에 어깨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린다는 건 어깨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늦은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진짜로 뭐 선발로 등판을 해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의 어떤 이제 대역전극 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불펜으로 이제 써야 되는 자원이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이 없으면 뒤가 없다고. 네. 뒤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 팬분들은 이 두 선수가 다시 건강하게 복귀가 돼서 1군에서 공을 던지고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네.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정우랑 코치와 통화를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 두 선수와 함께했던 코치분이셔서, 이분은 과연 이 두 선수의 1군 콜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일단 먼저 이제 정우주 선수 이야기 먼저 할게요. 정우주 선수는 퓨처스 내려와서 훈련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체가 그러면서 많이 안정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제구가 잘 잡혔고, 변화구도 포크볼을 던지는데 포크볼 제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올라갔는데, 정우주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정우랑 코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있었던 건 이제 병원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선수도 이제 한시름 나았던 거고, 2주가량 재활에 집중을 했고, 바로 캐치볼 하면서 몸을 만들 정도로 크게 걱정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8월 12일 삼성전에 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14일 삼성전에서 1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 홀드, 15일 울산전에서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정우주 선수 자신이 한 달가량 퓨처스에 머물면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다잡은 것 같다라는 게 정우랑 코치의 설명이었고요. 운동도 정말 착실히 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던 시간이 아닐까 싶다는 게
또 정코치 이야기였습니다. 김서현 선수와는 약 3개월 가량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네. 네, 약간 3개월 가량을 함께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에 김서현 선수가 33세이브를 달성했을 때 그 모습은 아직 다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군에서 이제 퓨처스로 내려왔을 때보다는 팔 스윙 동작이 조금 작아졌다고 해요. 아까 정민철 위원이 말씀하셨죠. 왼손 타자에게 좀 빠지는 볼이 많은데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고 팔 스윙을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뭔가를 권유하지 않아도 선수 스스로가 코치님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 김선 선수가 일본 갔다 와서 사실 기대가 좀 많이 컸었나 봐요. 근데 경기 내용이 뭐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상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캐치볼 할 때부터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보면 팔스윙이 이전엔 뒤로 좀 커졌다면 지금은 조금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팔이 뒤로 덜 빠지면서 머리가 흔들리는 것도 많이 잡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 코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퓨처스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딱 반반이래요. 네,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의 경우에 이제 퓨처스에서 3개월을 고생했고 노력했으니 그 노력한 부분이 1군 경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처음에는 부상 위험 때문에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일본 다녀와서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 배운 훈련 드릴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선수라서 1군에서 그 모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는 게 정우람 코치 이야기고 그래서 1군으로 향하는 김서현 선수한테 정우람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서현아 이제 좀 정들었는데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정우주 선수한테는 이제 정들만 하니까 가냐? 이렇게 또 농담처럼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직 애들이 어려요. 1군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네. 같이 이제 퓨처스에서 동고동락했던 정우람 코치는 네. 아마 지금부터가 더 좌불안석일 겁니다. 그럼요. 맞아요. 얼마나 왜냐면- 잘 세팅을 시켰냐. 그렇죠. 네. 보니까. 그 코치들은 뭐 저는 코치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코치들은 선수가 1군에서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코치가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군에 올라가서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걱정 어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는 장성우 위원한테 그거 한번 질문해주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발사각 혁명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 발사각 혁명. 네,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해서 약간 어퍼스윙. 어퍼스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파워툴이 이미 없는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 시류에만 따라서 발사각만 높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외야 플라이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비슷합니다, 저도. 그렇죠? 네. 되려 주력이 있는 선수들은 꼭 그 트렌드에 따르지 말고 그냥 인플레이트하고 만들어서 그걸 자기 장점으로 살리는 것. 저는 약간 그런 쪽인데. 저도 그런 쪽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김서현 하면 많은 팬분들이 열광했던 게 강속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동주, 김서현 또 수많은 강속구 투수들. 그게 본인의 그 가치를 올렸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고 그게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특유의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 프로가. 네. 그것도 있어야 되는 무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쫓아가다가 다른 걸 정비할 시간이 좀 없다. 그래서 자기의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람 코치가 아마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었던 명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김서현 선수에게 너 가서 158을 던져야 돼, 160을 던져야 돼 아마 이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서현 선수 본인이 1군에 올라와서 공을 던졌는데 150이 안 나와, 158이 안 나와. 이전에 강속구가 보이지 근데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물론 그 색깔에서 다른 색깔로 확 변하기는 어렵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 봐야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제구도 감안을 하면서 경기를 치러야 효율적인 시간을 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서현 선수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30세이브 이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가 처음에 입단해서 폼 지적을 좀 많이 받았죠. 왜냐면 앞쪽이 좀 많이 벌어지고 팔이 이제 3쿼터 하다 보니까 어깨 부상 위험도 있고 팔이 안 넘어오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저는 김서현 선수가 33세이브도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폼으로 일궈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거.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뒤에 뭐 폼이 짧아졌다. 근데 그거는 자꾸 이제 김서현 선수가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뭘 자꾸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도와주고 싶으니까.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김서현 선수 같은 스타일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심지를 딱 굳게 갖고 김서현 선수만의 그 특유의 그 와일드한 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잖아요. 김광현 선수도 사실 그런 것들이 트레이드 마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버리기가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를 볼 때마다 뭐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한번 김서현 선수가 1군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막 138, 139 세게 못 던지고 스트라이크 내려고 그랬다가 정말 언론에 집중 포화를 받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야 이게 주변에서 진짜 이런저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냥 코칭도 진짜 김서현이 갖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겠죠. 네. 네, 코칭 스태프에서도.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김서현 선수가 막 폼을 바꾸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막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시도는 좋은데 기본적인 틀의 변화는 저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김서현 그 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빛나는 저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김선 선수 2군 내려간 다음부터 아예 김선 선수 언급을 안 했잖아요. 워낙 이 팬분들도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선수가 좀 잊혀져 있는 것도 오히려 그 선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방송에서 아예 김선 선수 자체 이름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1군으로 복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선수가 과연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얼마나 좀 잘 만들어서 올라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취재도 하고 또 이 방송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김선 선수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폼을 바꾸지 말고 나의 그 장점을 살려라라고 하는데 볼넷이 나와 막 제구가 안 돼. 이러니까 또 이제 코치 파트에서는 야, 너 제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강속구가 뭐가 중요하냐. 제구가 안 되는데 또 이러면 본인도 이렇게 또 이쪽에 귀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아마 아직은 어린 선수라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뭐 일본에서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2주가량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네. 우상향하는 쭉 우상향하는 주식도 없고. 정미철 위원도 어렸을 때 뭐 어떤 코치는 뭐 어떻게 던져 팔을 높여라 내려라 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 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극히 제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투수 코치님들 말씀을 다 수용을 못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수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아니. 잘해서? 그러니까 내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폼이, 그거야. 사실 그게 그러니까 시대 흐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다 수용을 해야죠. 어쨌든 뭐 지도자고 코칭 스텝이니까. 근데 헷갈릴까봐 저는 제 거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특히 그러다가 코치님 좀 삐진 적도 있고. 왜냐 혼나잖아요. 삐진 적도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안 하고 있냐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운드 올라가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오로지 정민철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투수 코치님들은 좋은 사례, 좋은 뭐 정보를 주시지만 마운드 올라가서 거기 제가 던지고 싶은 몸쪽, 무릎 아래쪽 그 커맨드를 이렇게 만져주지 못하세요. 근데 마운드 올라가면 오로지 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수들한테. 네. 자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정보 시대에 특히나 요새 MZ 선수들은 살잖아요. 네네. 저도 요새 태어났다면 헷갈렸을 거예요. 이럴 때는 더욱더 자기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성호 의원이 얘기한 네.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로 비교를 하면 저는 굉장히 특이한 타격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다리를 그렇게 높게 들 수가 메달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결과가 사실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도 중간에 안 맞는 뭐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누가 옆에서 다리 내려라, 찝고 쳐라, 저도 저 쳐라. 코치님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듣지도 않았죠. 듣지도 않았는데 진짜 말한 것처럼 앞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저도. 아, 그러니까 보여주려고요. 네. 혼나니까. 네. 근데 뒤에 가서는 오히려 더 그 제가 갖고 있는 외다리 타법을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더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코치님들 정말 네. 밤잠 안 주무시고 그 선수 한 명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쫙 해서 쫙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메카닉, 자기 신체 구조, 자기 반사신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주는 그 정보를 100%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근데 지금 저희 예. 구독자분이 많은 분들이 왜 또 이렇게 김서현 정우주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좀 더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이건 또 조금 더 그 대승적인 말씀을 넓게 드리면 보면 아까 장성호 의원이 그 퓨처스 성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 팀에 1, 2군 그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2군 선수들에게 동력은 여기에서 성적이 좋으면 내가 올라갈 수 있어가 돼야 돼요. 2군 성적 제가 프로야구 생활 꽤 오래 했지만 2군에서 약 100승 가까이 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2군에서만. 근데 그 선수를 1군에 못 가요. 그러면 아무 동기부여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 전체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려면 2군에서 성적이 좋으면 1군 콜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 김서현 선수, 정우주 선수가 또 김경문 감독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필승조가 아니라 좀 편안한 상황에서 올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또 어떤 좀 빌드업을 해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지켜보시죠. 보고 싶었잖아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1군 스태프들은 아까 퓨처스 얘기하셨지만 또 1군에서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싸움꾼이 돼야지 크는 거지, 성장하는 거지. 자꾸만 안 된다고 또 내리고 하는 것보다 여기 박아놓고 일단은 계속 또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죠. 이게 참 많은 게 그 혼재돼 있고 네. 경쟁 체제니까 잘하는 선수가 경기 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빌드업을 시켜야 되는 선수도 있고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